오늘은 그 부부의 문제, 불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언젠가 인터넷에서 그런 거를 봤어요. 동거했던 남자가 바람이 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정말 처절하게 응징을 했는데 진짜 통쾌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킨 건 물론이고 정말 팬티 한 장 입혀서 쫓겨난 시기여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속 시원하다고 했거든요. 물론 사랑했던 사이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근데 이거는 동거의 경우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있다고 하면 얘기가 좀 다르죠. 복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부 문제 상담, 솔루션이 진행될 때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모의 불행의 대물림, 이런 부분이라고 해요. 요즘 화제 만발인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여기에서도 부모의 불행이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태호의 아버지 바람기가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고통을 받았고 이태호도 아버지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호는 자식에게 잘해주려고 하죠. 같이 잘 놀아주고 그리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이태호가 어리석잖아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한다. 이것의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가정을 잘 지키는 거죠. 그런데 가정을 잘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엄마가 그렇게 고통받는 걸 봤으면서도. 그리고 지선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선우의 어머니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차를 몰아서 사고를 내서 부모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지선우는 그걸 치료하지 못하고 계속 속에 눌러 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태호가 그걸 건드리니까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아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는데 막 고개 운전을 하잖아요. 그 아들에게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그 아들의 안위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 순간에 돌아버린 거예요, 완전.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안에서 곪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불행이 지선우에게 대물림된 겁니다. 의지할 곳 없는, 편들어줄 사람 하나 없는 지선우, 불쌍하죠.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뒤통수를 쳤잖아요. 준영이는 어떤가요? 지선우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의 고향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되어 있죠. 외가가 없습니다. 준영이는. 그리고 친가로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태호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친가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선우와 이태호의 주변 사람들은 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지선우에게 배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시청자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준영이의 부모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가 믿고 의지할 어른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준영이의 친구 노을이, 이 노을이의 엄마가 이태호의 비서잖아요. 여다경하고 여행을 즐겼던 사람이니까 노을이의 어머니긴 하지만 그 또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드라마 안에서 선우의 의사 선배인 마강석이라는 의사,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으나 어쨌든 이 사람도 애인을 암으로 잃고 그 다음에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이니까 진짜 이 안에서는 준영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우는 부모도 없는데 준영이는 부모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양육권을 가지려고 다툼까지 벌이니까 바람이 나면 애는 아랑곳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남편, 아내가 싫어지면, 꼴 보기 싫으면 자식도 미워하는데 서로 내가 준영이 키우겠다고 하지 않느냐. 근데 그 폭행 과정을 보셨잖아요. 그거는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해서 서로 뺏기지 않으려는 거지 자식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죠. 아버지가 바람이 나고 그 바람도 모자라서 어머니를 죽을 만큼 팼는데, 그리고 그 폭행 장면을 본 아들이 그 상처를 어쩔 거예요. 그걸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소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임신한 여다경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사람들이 흘깃거리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계산대의 계산원도 퉁명스럽게 대하죠. 모두가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청소년기에 예민한 준영이의 삶은 어떨까요? 잘 지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그 불행 가운데 불행에 휘말린 아이가 또 태어났죠. 여다경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문제의 식탁 장면, 거기서 이태호의 민낯을 확실히 본 여다경이 어쩜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작을 알고 있으니까 여다경 딸 또한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리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즌2가 시작이 됐는데 5화에 배우 박현정 씨가 합류했습니다. 박현정 배우는 1995년 KBS 슈퍼탤런트 1기로 선발이 됐어요. 송유나 차태현 씨하고 동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기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일을 접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쭉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부부 토크쇼 SBS 자기야에 출연해서 결혼 생활의 내막이 알려졌죠. 그때 보고 들은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부의 세계 지선우를 보면서 왜 저 뛰어난 여자가 이태호라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을까 의아했는데, 제가 자기야를 볼 때 저 박현정 씨는 왜 저 전 남편을 택했을까? 참 의아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선우하고 박현정 씨는 같은 부분이 또 있어요. 박현정 씨는 그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자기의 울타리, 자기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자기야에 나온 그 면면들은 참 말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이었어요. 어쨌든 이분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으니까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에 나오신 거죠. 근데 저는 이분의 용기에 그 당시에 정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 부부 토크쇼 자기야를 볼 때는 저는 이분은 이혼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불행을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막 너무 노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이분이 이혼 과정의 세세한 면을 밝히지 않아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매체하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혼 후에 어렵게 재기를 해서 드라마하고 연극에 간간히 출연하는데, 그때마다 기사가 나오면 이제 댓글이 만선인 거예요. 그 전 남편에 대한 비난의 댓글. 이제 그 자기야를 보고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댓글을 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둘째 딸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다. 너희에게 좋은 아빠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독여줬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 박현정 씨가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나 그때 이 정도로 힘들었다. 나 정말 너무 속상했다. 라면서 하소연을 하고 허심탄회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둘째 딸은 고등학생, 큰 딸은 대학생이지만 다 자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이들을 다독여주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지선우하고 박현정 씨를 보면서 오늘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드라마와 현실이 다르니까 어떤 선택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죠. 사람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 좀 속상합니다. 제가 이 부부의 세계가 방송된 다음에 여러 매체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코멘트를 싣고 싶다고. 그런데 그 기자님들의 대부분이 이 아이 문제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다 통쾌한 복수, 그리고 김희애 씨가 보여주는 볼거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볼 때 그 캐릭터의 상황도 그렇고 아이가 나오면 그 연기자로서의 아이가 겪어야 하는 드라마 배경에 대해서 신경 써서 봅니다. 그래서 KBS 동백꽃 필무렵을 볼 때도 동백이의 아들 필구가 그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옹산에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면서도 불안했어요. 임상춘 작가가 지혜로워서 향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즈음에 필구를 전지훈련을 보낸 것으로 설정을 했죠. 나중에는 이제 돌아와서도 아버지 집으로 보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사건하고 부딪히지 않게끔. 그게 작가의
캐릭터 또 어린 연기자를 배려하는 거죠. 성인 연기자들도 드라마 한 편 끝내고 나면 그 캐릭터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드라마 안에서 뭔가 힘든 상황을 많이 접하고 나면 어린 연기자가 잘 현실로 돌아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캐릭터가 옳지 않은 그릇된 행보를 보일 때 그걸 좀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고자 과거를 구구절절하게 면죄부를 주는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번에 그 부부의 세계에 지선우하고 이태호가 그렇고 하이에나에서 정금자 변호사도 그랬고 제일 심한 것이 하얀 거탑의 장준혁이었어요. 장준혁은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자기의 그 야욕을 위해서 별별 일을 다 벌이는 사람인데 워낙 과거가 애처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편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죠. 드라마에서 이런 식으로 플롯을 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작가들이 게으른 거예요.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그것이 알고 싶어의 그 조주빈의 서사 같은 거라는 거죠. 면죄부 같은 거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뭐 드라마를 드라마만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도리에 맞게 아이 부부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드라마 안에서 준영이가 겪는 그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 아버지의 불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부모 간의 그런 이제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심란할지 저는 걱정이 되는데 가만 보면 저만 걱정하더라고요. 아무도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하게 폭력적인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여기서 선우와 태호의 아들 준영 역할을 맡은 전진석은 부디 이 드라마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